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시간이 1년 넘게 쌓이다 보니 하나하나의 영상들이 의미 있는 투자 기록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올려드린 영상에서 제가 기대했던 1년 후의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배당연금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 또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자극이 될 만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의미 있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연금 투자의 핵심은 시간의 활용입니다. 끈기를 갖고 오랜 시간을 활용할수록 배당연금은 점점 커집니다. 작년보다 올해의 배당연금이 더 커지고 올해보단 내년에 배당연금이 더 커질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보단 후년이 더 커지겠죠. 배당연금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편입니다. 꾸준히 배당연금을 늘려나가는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구독자님들께 건전하고 좋은 자극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서서히 부를 늘려나가는 전략이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리고 있는 하나하나의 영상들은 큰 그림을 그리며 증명해 나가고 있는 증명 과정의 일부가 될 겁니다. 채널 운영 초기엔 20, 30대 구독자님들의 비중이 10%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40%를 넘어섭니다. 사회초년생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연금을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젊은 투자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일터라도 크게 벌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안전한 투자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난 후에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땐 실패해도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젊을 때 과감한 시도를 해보라는 말은 도전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좋은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 30대 젊은 투자자들이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젊을 땐 투자에 실패해도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조언은 투자 실패로 잃게 되는 것을 금전적인 부분에 한정을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잃은 자금은 다른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허비한 젊은 날의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을 길게 활용할수록 탄탄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한다면 배당연금 투자만으로도 훗날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의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젊은 날의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단기간에 대박을 내는 것을 꿈꾸며 가능성 낮은 투자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죠. 과감한 투자로 수익을 낸 후 안정적인 투자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박 수익을 맛본 그 극소수 투자자 중에서 만족을 느끼고 안정적인 투자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과감한 투자로 성공을 맛봤다면 안정을 꿈꾸기보단 더 큰 성공을 위해 더 과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시도는 큰 실패를 맛보기 전까지 계속되는 게 일반적이죠. 젊은 날에 과감한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후 노후에 안정적인 투자로 옮겨가겠다는 생각은 인간의 욕심을 간과한 조언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서서히 불려나가더라도 큰 실패를 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결국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로 칭송받는 분들은 연수익률 1위를 기록한 단거리 주자가 아니라 큰 실패 없이 꾸준한 성과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투자자였습니다. 20, 30대 젊은 투자자분들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투자에 관한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듯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 목표는 최고의 수익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생 투자하면서 배당연금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독자님들의 댓글만 봐도 이 채널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 채널인지 조금은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2년 4월 16일 남들이 1.68% 배당을 받을 때 같은 종목으로 8.7%의 배당을 받는 이유 라는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1년 전에 올린 그 영상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말부터 저는 효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8만원대부터 매수하기 시작했지만 주가가 조금씩 올라서 평균 매수 단가는 11만 5천원이 되었죠. 아쉽게도 당시 투자 자금이 별로 없어서 31주밖에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350만원 정도를 투자한 거죠. 2020년 5월부터 딱 1년을 보유한 뒤 2021년 5월 7일에 31주 중 5주만 매도해서 수익화했습니다. 당시 240% 정도 수익이 나서 200만원 정도를 현금화한 후 다른 종목에 투자했죠. 2021년 상승장이 한창일 땐 이런 식으로 씨를 뿌리듯이 종목 수를 늘려가는 투자 전략을 활용했고 나름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으로 하락장과 횡보장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결국엔 배당연금 투자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배당연금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된 여러 개의 사례 중 한 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5주를 수익 실현한 뒤 남아있던 효성첨단 소재 26주는 현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3년이 됩니다. 작년 4월 4일 효성첨단 소재는 한 주당 만원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한 주당 주가가 60만원이었으므로 공시된 배당 수익률은 1.68%였죠. 2%도 되지 않는 배당 수익이었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의 배당금을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배당 공시가 있기 2년 전에 매수했던 제 배당 수익률은 1.68%의 소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당 11만 5천원에 매수했으니 제 매수가 기준으로는 8.7%의 엄청난 배당 수익률이었던 거죠. 효성첨단 소재 26주에 해당하는 투자원금이 300만원인데 2022년에 배당금으로만 26만원을 받게 된 겁니다. 11만 5천원이었던 주가가 60만원으로 오르면서 주가는 주가대로 상승했고 게다가 쏠쏠한 배당 수익까지 얻게 된 것이죠. 1년 전 영상 제목에 내년엔 설마 10% 이상? 이라는 문구를 달았었는데 얼마 전 제 기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2023년 배당금으로 1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한 주당 11만 5천원에 매수한 저의 배당 수익률은 무려 13%에 달합니다. 2022년 최악의 하락장 속에서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낸 투자자는 웬만해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의 주가도 당연히 이전보다 하락했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배당금으로만 13%의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투자원금 300만원으로 작년엔 26만원, 올해는 39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게 된 것이죠. 300만원을 투자해서 2년 동안 배당 수익으로만 65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도 5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300만원이 아닌 3천만원을 투자했다면 2년 동안 배당 수익만 550만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26주의 보유 수량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창출되는 수익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5주를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200만원의 수익을 확정지은 것이 조금은 후회가 됩니다. 효성첨단 소재가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으로 남게 된다면 5주를 매도한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랐던 행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효성첨단 소재가 앞으로도 배당을 지급한다면 아마도 제가 26주의 수량을 매도하는 일은 절대 생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무증권에선 무료로 보유 종목에 관한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효성첨단 소재 수량은 단 26주 뿐입니다. 상위 14%에 해당하죠. 하지만 보유 기간은 상위 3%에 해당합니다. 1039일을 보유한 사람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평가 손익을 확인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주주 평균 손익은 마이너스 69만 4,166원입니다. 효성첨단 소재를 보유한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 중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저는 800만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11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난 겁니다. 매도 후 얻게 된
5주의 수익까지 합한다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제 수익은 상위 2%에 해당합니다. 수량은 비록 적지만 3년 가까이 보유하면서 남들보다 큰 수익을 만들어낸 것이죠. 남들보다 먼저 매수했기 때문에 매입 단가도 평균값인 50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11만원대입니다. 투자 수익률도 평균 마이너스 8.7%보다 훨씬 높은 271.17%입니다. 보유기간이 상위 3%라는 말은 저보다 끈기 있게 보유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끈기 있게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은 시세차익대로 얻으면서 13%의 배당 수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고 있는 배당연금 투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3년 만에 배당 수익률 13%를 누릴 수 있는 배당 성장주는 꽤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죠. 솔직히 말씀드려 효성 첨단 소재의 주가와 배당금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알았다면 300만 원이 아니라 아마도 훨씬 더 큰 금액을 투자했을 겁니다. 제 능력으론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믿음은 확실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끈기 있게 보유하면서 배당 수익을 늘려가다 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배당연금을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란 믿음입니다. 배당연금이 복리로 서서히 불어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효성첨단 소재 배당 수익이 2022년 8.7%, 2023년 13%에서 내년엔 어떻게 변화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끈기 있게 보유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 영상으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제가 받게 될 배당연금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흔들리기보단 제가 매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정보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배당과 관련한 책을 읽어봐도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책 속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어떤 책에선 배당 나길 하루 전날까지 매수 주문이 체결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나길 하루 전날 주문을 넣기보단 2,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선 미국 주식의 결제일은 매매일로부터 3영업일 후이므로 미국 주식 배당을 받기 위해선 배당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전에는 매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배당 나길 다음 날이므로 배당 기준일 3영업일 전 매수라는 것은 곧 배당 나길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 나길 하루 전에 매수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 나길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된다는 말인지 책만 읽어선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는 둘 중 뭐가 맞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것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구독자님들께 확실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타벅스의 최근 배당 나길은 2023년 2월 9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나길 이틀 전인 2월 7일 밤에 스타벅스 한 주를 그리고 배당 나길 하루 전인 2월 8일 밤에 한 주를 총 2주를 매수했습니다. 만약 2주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배당 나길 하루 전날 매수해도 된다는 의미일 것이며 한 주에 해당하는 배당금만 지급된다면 배당 나길 하루 전날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일부러 한국 시간으로 2월 7일 밤 12시가 넘은 12시 10분경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2월 8일 새벽인 것이죠. 그리고 2월 8일 밤 12시가 넘은 12시 10분경 엄밀히 말하자면 2월 9일 새벽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수 체결 일자는 밤 12시가 넘어도 2월 7일, 2월 8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수 결제가 이루어진 날짜는 2월 10일과 2월 13일입니다. 2월 7일에 매수 주문이 체결된 수량은 2월 10일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2월 8일 매수 주문이 체결된 수량은 배당 기준일 2월 10일을 넘긴 2월 13일에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제일이
배당 기준일을 넘겼으니 배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배당락일 이전에 매수했으니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의견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곧 결론이 나겠죠. 한 주당 배당금은 0.53달러였습니다. 제가 받은 스타벅스 배당금은 0.9달러입니다. 0.53달러 두 주면 1.06달러. 여기서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면 0.9달러가 됩니다. 즉 두 주에 해당하는 배당연금을 받은 것이죠. 배당락일 이틀 전에 매수한 것뿐만 아니라 배당락일 하루 전에 매수한 것도 배당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결제는 2영업일 후 결제가 되는 국내 주식과는 달리 주문 체결 후 3영업일 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주식과 달리 배당 기준일 3영업일 전, 배당락일 기준으로는 2영업일 전에 반드시 매수하진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하루 더 늦게 결제가 체결되지만 미국 주식 역시 배당락일 하루 전에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락일에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SCHD의 최근 배당락일은 3월 22일이었습니다. 3월 22일에 30주를 매수한 거 보이시죠?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SCHD 수량은 442주입니다. 3월에 지급된 SCHD의 한 주당 배당금은 0.5965달러이므로 442주에 해당하는 배당연금은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고 224달러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계좌엔 208.9달러만 입금됐습니다. 412주에 해당하는 배당금이죠. 즉 배당락일에 매수한 30주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죠.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고자 배당락일 이틀 전 매수, 하루 전 매수, 당일 매수를 모두 직접 진행해봤습니다. SCHD 30주에 대한 배당금을 날리긴 했지만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헷갈릴 일은 없을 것이니 만족합니다. 지난 3월에 제가 받은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52만원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얻은 수익이니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4월에 제가 받게 될 예상 배당금은 50만원입니다. 하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효성첨단 소재가 26만원으로 표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효성첨단 소재의 배당금은 39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상 배당금 50만원보다 13만원이 더 커져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한다면 11만원 정도가 증가한 61만원이 될 겁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가고 시간의 힘을 빌려 배당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월 100만원 이상씩 배당금을 받게 될 날이 제 계획보다 빨리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찰스 슈와커 관련한 안 좋은 이슈들이 뉴스화되면서 SCHD를 모두 매도해야 하는 건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피를 모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를 담아낸 영상에서 아무리 ETF지만 한 종목을 모아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래만 놓고 봤을 땐 SCHD만 모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제 선택을 좋지 않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고의 수익률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마음 편히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것이 제 목표에 더 가깝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빨리 달리는 것보단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커지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구독자님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